이재명 정권의 베네수엘라식 광기를 먼저 끊어야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현민TV입니다. 이 나라 어찌 될까요? 정말 답도 없는 나라인데요. 답이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 가는 방향에 대해서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원달러 1,500원 앞에서 깔딱깔딱 지금 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요, 국민 노후까지 태우고 있는데요. 환율 폭등. 이거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국격이 올라서 환율이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 미친 환율 끌어내려야 되겠죠. 자, 오늘 아침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 뚫고요. 1,470원 중반대까지 치솟았다라는 속보가 또 터졌습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이죠.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서 1,500원 문 앞까지 왔다라는 기사, 표현 그대로 현실입니다. 이게 문제는요, 이게 단순히 환율이 좀 오르네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국가가 무너질 때 맨 마지막까지 무너지는 게 환율인 겁니다. 자,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헌법 모릅니다. 국회 회의 이런 거 보지도 않고요. 그 나라 돈값 환율 차트 한정으로 이 나라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뭐냐? 작년에 세수 56조 빵꾸 났습니다. 국고가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서 국민연금은요, 외환시장 총알로 쓰인다라는 의심이 이미 시장에 퍼졌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여기에 더해서요, 퇴직연금 400조를 또 한데 모아서 기금화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스피 5천 가자, 이거 불쏘시개로 쓰겠다, 필요하면 환율 방어 탄알로 쓰겠다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환율은 폭등하고요, 국고는 비었고요, 정권은 자기 책임을 쌓아야 할 외환 재정 방어선 대신 국민들 노후 자금으로 쌓아 올립니다. 자, 이제는요, 국민연금도 모자라가지고 퇴직연금까지 국가가 가져가겠다, 손댄다 그러면서 멋지게 포장을 합니다. 사회적 가치. 말이 됩니까? 자, 이 정도면요, 환율 차트가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 차트입니다. 양심 차트다라는 거죠. 그 양심은 어디에? 똥구녕에 처박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왜 환율이 폭등하는 게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이 체제 신뢰 붕괴 시그널인지, 국민연금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퇴직연금까지 외환, 증시, 방어용 탄알로 쓰겠다라는 발상을 보이는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요, 베네수엘라가 바로 이 길 걷다가 어떻게 꼬꾸라졌는지, 이 세 가지를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연결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에게 가장 아픈 그 해시태그가 뭔지 아십니까? 환율, 국민연금, 부동산, 마두로, 시진핑, 그리고 현지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김없이 광고 제한이 붙습니다.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된 신고로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알고리즘 벽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구독 한 번이 이 막힌 알고리즘을 뚫어주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끝이 다가온다. 그 끝은 어디냐?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이란 박살 났습니다. 그 후에 중국으로 가기 전에 살짝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어디를? 한국을 말이죠. 자,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시진핑은 마지막 발악으로 대만을 침공할 겁니다. 2027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6년 봄이나 가을이나 좀 다급하죠. 그래서 2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봄, 가을이냐? 대만 해협이요, 조금 잠잠해질 때, 이 배가 들어가도 무리가 없을 때, 그래 봄, 가을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봄 너무 빠르고요. 빠르면 2026년 가을, 조금 더 한 스텝 밟는다라고 하면 2027년 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재명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살짝 들여밟는 시간이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재밌게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재명 2026년에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번입니다. 자, 지금 환율 1,470원대 숫자가 말해주는 건데요. 자, 언론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1월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473원에서 1,475원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부터 9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던 1,500원 선 완전히 시야에 들어온 상황이다. 깔딱고개 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약세로 돌아섰는데 원화만 역주행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탓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알아버렸죠. 그래서 핑계 대기도 참 뭐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박살나는 요인은요, 일본발 악재도 있습니다. 엔화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 원화까지 동조화돼가지고 같이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 자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똥값 되고 있으니까 빨리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이 장 뜨자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 투자 때문에 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더 하나 얹어가지고요,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신뢰가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자유진영 간판 달고 있더니 중국 가가지고 쉐쉐하고 공자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시진핑의 옳은 방향에 대해서 예의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회색 국가네, 이 트럼프 눈밖에 나겠네, 이란의 관세 25%까지 때려 붓겠네, 이 나라 문제 있어, 정권에 문제가 있어, 판단이 끝난 겁니다. 자, 환율은 경제의 펀더멘털만 보는 거 아닙니다. 그 정권이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신뢰도까지도 보는, 그러니까 가격 책정값이다 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작년에 세수가 56조 빵꾸 났습니다. 그런데요, 지출이 세금보다 50조 더 많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았다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6월에 이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9월에 14조 땡겨 썼습니다. 한국은행에. 자, 그러고 12월에 다시 5조를 땡겨 썼습니다. 지금 24조를 땡겨 썼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계속 포퓰리즘식 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 뭐냐? 지금 국민 노후 자금이죠. 국민연금. 이 국가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모르겠습니까?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자, 이 조합이요, 한국형 위험 프리미엄을 환율에 그대로 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해서요, 이재명 리스크다라는 거죠. 자, 뉴데일리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도 모자라가지고요, 퇴직연금 400조까지 기금화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 국가가 돈을 관리하겠다.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국민연금도 불안해 죽겠는데 이제는 퇴직연금까지 한데 모아가지고 정부가 돈을 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 여당이 1월 안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겠다, 확정하겠다라고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자, 400조 규모의 퇴직연금을요, 공적 기금의 형태로 운영하겠다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명분은 수익률 제고인데요, 뭐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라고 하는데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겠다. 그냥 다 집어치우고 지금 일단 돈 없으니까 돈 좀 땡기겠다라는 거죠. 자, 시장 반응들은 이렇습니다. 퇴직연금을 코스피 5천 만들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쓰는 거 아니냐.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형 총알로 동원되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돈 떨어졌냐? 퇴직연금까지 제2의 정책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이거 공포감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현 정부 기조라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니까 퇴직연금도 환율 관리에 쓰거나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저소득층 지원에 동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기사 속의 개인 투자자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도 네 돈처럼 쓰고 있네 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권은요, 지금 국민연금 이미 외환 스와프 시장 개입의 실탄 창고다라고 지금 국민연금 돈 마구마구 때려 쓰고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 400조 이 돈까지 기금화다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이 돈에 손을 대겠다라는 거죠. 이 두 개 합치면 뭐냐? 국민의 노후 자금 전체를 정권의 위기관리 예산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이요, 베네수엘라 길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뽑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탄다라고 했죠. 지금 급행열차 곧 도착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재명 좌파 정부의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결국은 안보 파국까지 이어지죠. 이재명 정부에서 군대 월급 못 줘가지고요, 1조 8천억. 그래서 군인들이요, 이 전역을 하고도 그동안에 돈 넣었던 적금도 못 받아갔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도 군대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었죠. 자, 그겁니다. 그리고 IMF가 지금 대한민국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작년에 세수 결손 56조, 세금 674조, 지출은 728조, 지출이 세금보다 50조 이상 많은 빚더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국가를 6개월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요 1,400조대입니다. GDP 대비 50%를 넘긴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1.8%라는 성장률을 자랑하면서 포퓰리즘 지출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 국방비, 군 적금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게 뭐냐, 안보 붕괴로 직결될 수 있죠.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습니다. 마두로 정권이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군대 월급 미지급하면서 군인의 충성심을 잃었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특수부대 델타포스 20명 넣는데 300명 다 작살냈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정권이 무너진 사례를 우리는 얼마 전에 봤죠. 10일 전에 봤습니다. 10일 전에 1월 3일 새벽에 마두로 부부가 새벽 배송됐었죠. 자, 한국은요 아직 회복 기회가 있습니다. 무능한 운영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요 그냥 뭐 마두로 2 되는 거고 베네수엘라 2 되는 거죠. 아직은 회복 기회가 있다라는 건 뭐냐, 이재명 정부를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1475원, 80원대로 진입하는 환율을 봤습니다. 이거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국고는 빕니다. 국방비, 연금은 밀리겠죠. 국민의 노후 자금은 기금화다라는 목적으로 한데 뭉쳐가지고 환율 폭주의 방어제로 쓰일 겁니다. 이거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과 똑같다라는 거죠. 보통의 정상적인 나라다라고 하면요 정권 자체가 외환, 재정, 방어선이 돼가지고 움직입니다. 외환 보유고 건전한 세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건전 재정으로 돌아서고요. 허리띠 졸라매고요. 긴축 재정으로 운영하고 구조 조정하고 통화 정책, 금리 정책 하면서 정부가 머리를 써가지고 버티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마지막에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보여주는 건 뭐냐, 일단 뭐 세수 펑크, 지들이 만들어 놓은 재정 구멍 이거 뭐라고 하느냐, 뭐 답 없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가져간 표의 대가가 뭡니까? 대한민국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터진 환율과 재정 위기를 지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지금 메우겠다라고 기금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이 책임 안 진다라는 거죠. 대신에 국민들 돈 태우겠다라는 거고, 기업이 투자하거나 이익에 대해서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도 국가가 빨리 달러로 바꾸라 손해가 되든가 말든가 이러면서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이 5,500원 뚫는 순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 투자자 눈에요 더 이상 얘는 안 되겠다, 탈출 시작됩니다. 외국 자본들이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이 나라 위기 오면 이 정권이 허리띠 졸라 매면서 이것을 넘길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보여주는 답은 뭐겠습니까? 먼저 도망가면 도망갔지 책임 안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환율 폭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2의 IMF가 온다라는 거죠. 환율 차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정권에서 지금 남의 돈에 대해서 이거 우리 국가를 살리는 돈이다라고 보지 않고 그냥 남의 돈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막 포퓰리즘 정책 펼쳐내는 겁니다. 환율 1,500원 뚫고 나서야 정신 차릴 겁니까? 국격이 왔다 올라가지고 이재명 잘한다 1,500 넘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요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환율 1,500원 걱정보다요 대한민국의 돈을요 환율 증시 방어용 장작대기로 던지는 거, 이 이재명 정권의 베네수엘라식 광기를 먼저 끊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땡큐 트럼프를 외쳐야 되겠죠. 델타버스 좀 보내달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남미의 최대 부자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던 이란이요 굉장한 친미 국가로 진짜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님 하나 잘못 들어 앉아가지고요 나라가 젖꼬라지가 난 겁니다. 이제 좌파 정권이 붕괴되고요 정신 차리겠죠. 국민들이 다시는 좌파 독재자들 세우지 않겠죠. 대한민국도 그렇게 두드러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요 대한민국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거죠. 김영윤TV였습니다.